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점을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럽다. 예, 뭐 ENG 그저 이니셔티브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었지만 K 이니셔티브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는데요. 네.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도자로서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위상을 한껏 높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랑스럽다. 좀 네.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신유진 변호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 부분인데요. 예. 유엔 창설 80년, 대한민국 걸어온 80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보라. 와.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네. 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주의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많은 댓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네. 정말 소름이 돋았다라고 하면서 유엔 평화상은 그러니까 유엔 평화상이 아니죠. 노벨 평화상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노벨 그렇죠. 평화상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겸손하니 페이스메이커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 댓글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안쪽에 조금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하는 네.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부조직법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고 네, 내일 예.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네. 다 처리가 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뭐 생각도 들고. 단계적으로 처리가 예. 되겠죠. 정부조직법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되는 이 안건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선은 그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네. 계속 그 파행을 겪었던 각종 국정 운영의 주요한 주제들이 이번 탄핵과 새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 바로 이 정부조직법이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제 이 검찰 개혁 법안 그 검찰청 정부 조직에 대한 네. 내용하고 검찰청이 이제 해체가 되는. 예, 예. 그리고 또 기후 그 에너지의 위기와 대전환 이 네. 문제도 사실 지난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이렇게 되돌렸잖아요. 국제 그렇죠. 질서라든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국제적 미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기후 에너지 문제를 정부 조직에 좀 반영해 가지고 또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 그리고 네. 지금까지 계속 정부 위의 정부라고 해왔던 기재부의 어떤 기능을 조정해 가지고 국회와 또 국민적 통제 하에서 정부의 재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아주 큰 과제들이 담긴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네네.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야당이 이렇게 뭐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 국회에서 글쎄요 그동안 보면 정부조직법 물론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은 합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주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원래 뭐 예? 야당도 여당이었을 때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긴 하지만 네. 새 정부가 새로운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들을 집행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대개 네. 뭐 야당에서도 그렇게 이 정부 조직법만큼은 정부의 입장을 좀 존중해 달라 해 왔었던 것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특히 이번에는 탄핵과 내란과 탄핵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정부이고 특히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발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조직법 반드시 신속하니 네.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제 법안 69개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료돼서 법안 처리한다 그러면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이거 2달 넘게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그 자체가 본인들의 한계를 드러낸 그런 또 필리버스터가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국민의힘이 왜 그런 걸까요, 변호사님? 아니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명분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막아내야 될 것만 있는 거죠. 내란당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벗어나고자 그것밖에 할 게 없는데 네. 사실 지금 뭐 특검 수사가 계속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방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더 진척이 되는 과정.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관련돼 있다. 그럼 뭐 위원장당 해산까지도 이제 길이 멀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더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방해를 하겠다 이것밖에 없다. 네. 어차피 통과될 건데. 네. 뭐 어차피 통과되고 막지도 못하는데 왜 이러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 정말 그 내란 그리고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치유해야 될 국민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네. 일으켰던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란 정당하면 가장 그냥 그 뭡니까 히스테릭 반응을 좀 보이고 예.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첫째는 불법적 내란에 대한 그 단죄를 하는데 동참해야 되고 네. 윤석열과의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전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네네. 이번에 보면 대구에서 또 장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뭐 프리윤 뭐 이런 현수막도 등장을 하고 국회 앞 계단에서도 그랬어요. 윤 어게인이 그냥 윤 어게인이 예, 다 버젓이 들어와서. 등장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단절이 안 되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한 팀, 네, 네. 원팀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또 뭐 서울에 와서도 장애 집회하고 계속 장애 집회를 이어가겠다라는 거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그래도 좀 소통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 다 동일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상황이? 오늘 뭐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떴던데 네. 이 내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몇 개 떴더라고요. 맞아요. 본인들도 예.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굉장히 극우화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영남 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이 그 사고 하고 지금 자기들이 딛고 있는 지지 기반 이 간의 어떤 그 이 괴리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이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과 지금 이른바 TK, PK에서 권력을 좀 쥐고 있는 뭐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유주 변호사도 이 보수 쪽에 친한 정치인 분들 많으시죠? 많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워낙에 대화가 안 되면은 함께 뭐 얘기를 나눌 수가 없거든요. 야,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요? 국민의힘 쪽 이제 패널로 저랑 예. 상대방 패널로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막 친하게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싸우게 되는데. 네네네. 그래도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근데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나마 예. 저랑 대화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이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긋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류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이제 주류로서는 네. 계속 이제 프리윤과 윤석열, 윤 어겐과 이 계속 함께 가지 같이,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를 네. 가는데 왜 통일교 당원 이 명부가 나오고 뭐 네. 신천지 얘기도 의혹도 있고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당 이름을 신통당으로 바꿔라, 신천지 통일교당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예. 그 기사에 뜬 거 보니까 네. 아마 국민의힘 이성곤 의원 같죠. 아마 우리가
이 계엄의 강을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는 네. 기사하고 이름이 같이 떠서 그 기사 제목만 봤는데요. 네. 현재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리 그리고 처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사가 아닐까 미뤄 짐작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을 하든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 일을 국회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정보조직법 쪽 보시면서 이번 정보조직법 개정안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꼭 이거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역시. 검찰청법 이 검찰개혁법안 네. 이 관련이 가장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 검찰의 전횡과 그 폐악이라고 하는 네네.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잖아요. 뭐 어제 저는 그 오송 참사 국조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네. 이 사건 내내 그 진행되는 과정이 왜곡되고 뒤틀리는 이유가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마사지되고 또 잘못 이 편집된 네. 그런 그 수사 기소 과정이 정말 우리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아픔을 준 네. 그런 나라였다. 이걸 바꾸는 것이 아마 우리 정부에게 가장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검찰 개혁 이번에는 꼭 해내야 된다. 네네. 물론 이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검찰들이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 플러스 또 세세적인 디테일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의지 네. 또 이 신념 이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 전에 네. 정부에 대한 밑그림들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또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또 부수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검찰 개혁, 네. 이 검찰청 해체하는 이 법안은 꼭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조직법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 관봉권 띠지 네. 여기에 이제 답변하고 나온 최재형 검사나 아니면 연어술 파티 네. 의혹 나왔던 박성현 검사 이 태도를 보면 그 태도를 보고라도 안 되겠다 검사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형 검사의 그 예. 오만불손한 태도가 정말 사실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저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일관하는데 네. 자신이 검사실에서 검사로서 피해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을까 그런 모습이 유추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어떤 청문회 자리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오송 참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왜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냐 이 쟁점, 이 불기소 누가 합니까? 이거 검찰이 합니다. 네,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오송 참사에 대해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이 검찰도 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이게 바로 2023년 7월 15일에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지금 많이 이제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그 법사위 입법 청문회 때문에 좀 더 보도가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네. 국민들은 검찰이 법치의 어떤 그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좀 정직한지 알았거든요. 아니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는데. 네. 그래도 뭐 이번에 공직자니까. 예예예. 저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뭐 이화영 그 술 파티 연어 술 파티 이 이야기를 그 두고 보면 참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꼭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분명히 지시했던 내용들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서 전혀 부끄럼 없이 하는데 예. 어제 검사들 카메라 국정조사라든가 법사위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정부조직법안 정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이제 다지게 되는 네. 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